오늘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공무원이 당장 쓸 수 있는 책 쓰기로 PDF 전자책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PDF 전자책을 써야 하는 이유, 장점, 주제 정하는 방법, 그리고 공무원 겸직에 어긋나지는 않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대체 책을 써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제 정하기. 우선 아직도 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려볼게요. 크몽이나 타링, 프립, RG 같은 전자책 판매 플랫폼에 가서 어떤 상품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인기 있는 전자책 주제는 무엇인지, 또 그 주제를 내가 쓴다면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네이버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적어보고 싶다면 1일 1포스팅을 하는 구체적인 노하우, 상위 노출을 부르는 블로그 키워드 잡는 법, 체험단 말고 블로그로 수익 내는 노하우 등 현재 판매되고 있는 책들의 주제를 참고하되 차별화된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은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읽고 싶어하는 주제여야 한다는 거죠. 둘째, PDF 전자책 판매처. 저는 크몽과 프립, RG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세 플랫폼을 선택한 건 분량 제한이 30페이지라는 사실이 제일 컸습니다. 현재 타링에서는 50페이지 이상의 글을 작성해야 해서 처음에 글을 쓰기에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크몽과 프립은 일반인들이 자신의 취미, 특기를 살려서 원데이 클래스나 VOD, 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인데요. RG는 PDF 전자책만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크몽과 프립은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자료를 전달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RG는 플랫폼에 전자책을 작성해 두기만 하면 그 안에서 전자책 전달까지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서 편리합니다. 다만 크몽과 프립은 이미 구축해 놓은 잠재 소비자층이 두텁고 RG는 새롭게 시작한 플랫폼이라 크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서 자신에게 맞는 플랫폼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하나의 전자책을 여러 플랫폼에 올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겠죠. 셋째, 전자책의 형태. PDF 전자책은 워드 프로세서 또는 PPT 파일, 최근에는 노션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활용하는 툴을 선택해서 만들면 됩니다. 저는 글을 쓰는 게 편해서 워드 프로세서,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제목과 목차. 제목과 목차를 정해두고 글을 작성하면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 정해둔 대로 완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미리 적어둔 제목과 목차는 전자책을 쓸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저는 인터넷 서점의 베스트셀러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유튜브 핵심 가이드북 역시 제목과 목차를 정할 때 유튜브 운영과 관련된 베스트셀러 도서를 참고했습니다. 네이버나 예스24, 교보문고 등 대형 인터넷 서점에 본인의 주제를 검색해서 나오는 책들 중에 판매량이 높은 책들의 제목과 목차를 쭉 읽어보고 어떤 순서로 글을 작성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만약 자기 주제에 맞는 책이 아직 시중에 나오지 않았다면 큰 분야는 정해졌을 겁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경제 경영이나 자기계발 등에서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그 분야에 잘 나가는 책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만약 주제가 진짜 없다면, 그런 책이 정말 없다면 완전 블루오션이거나 또는 완전 사람들이 관심 없는 주제일 수 있으니까요. 잘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다섯째, 내용 작성. PDF 전자책의 경우 주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글을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문장과 문단을 짧게 끊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한 챕터에 2페이지가 넘지 않게, 한 문단에 5줄이 넘지 않게 신경 썼습니다. PDF 전자책은 주로 노하우를 나누는 내용이 많다 보니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예시에 신경 써야 합니다. 예시의 경우에도 구구절절 몇 가지, 10가지 넘게 제시하기보다는 간결하게 핵심을 담아서 전달해 주는 게 좋겠죠.
핵심은 간결하고 알찬 내용만 전달한다. 양을 늘리기 위한 잔가지들은 다 쳐내자 입니다. 여섯째, 시간관리. 전자책을 써보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주제까지 정했다면 바로 실행해서 단기간에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생각이 많아질수록 시간만 지체될 뿐이죠. 저도 처음에 제목과 목차를 정해두고 차일피일 미루다 한 달 뒤에서야 내용을 적기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이 특별히 추가되거나 바뀌지 않았는데도 미루다 보니까 그냥 계속 무기한으로 연기되더라고요. 생각났을 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 짓는 걸 추천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 투자하면 전체적인 글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글을 읽어보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고 잘 읽히지 않는 문장은 수정하고 추가할 내용을 추가해야겠죠. 직접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퇴고를 하면, 문장을 수정을 하면 어느 문장이 어색한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고 팩트 폭행을 잘하는 지인에게 커피 한 잔을 사주면서 피드백을 부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곱 번째, 상세 페이지. 아무리 좋은 책을 작성했다고 해도 상세 페이지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핵심은 벤치마킹입니다. 잘 판매되고 있는 전자책의 상세 페이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읽었을 때 사고 싶어지는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면 더 좋습니다. 어떤 문구를 써서 사람들을 끌어오는지 읽어보고 마음에 드는 문구가 있다면 꼭 적어두세요. 그리고 그걸 자신의 콘텐츠에 맞게 수정해서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물론 제 전자책을 벤치마킹 하셔도 좋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전자책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세 페이지 안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업체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전문가 소개, 이 책이 필요한 사람, 이 책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자주 묻는 질문, 추가 혜택, 목차, 미리 보기 사진 5장, 전문가 경력, 최근 업데이트 및 분량 등등 업체에서 제시하는 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저는 크몽에 가장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나머지 플랫폼에도 옮겼습니다. 혹시나 하는 이야기지만 괜히 책을 더 많이 판매하고 싶은 욕심으로 책에 없는 내용을 작성한다거나 또는 있긴 하지만 과장을 한다거나 하는 건 안 되겠죠. 당연한 내용이니 욕심은 금물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여덟 번째, 홍보 방법.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SNS 계정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산다고 떠올려 봅시다. 그 사람의 그동안의 경력이나 글을 볼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자신만의 채널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하지 않으면 플랫폼 제일 구석에서 판매도 되지 않고 씁쓸한 추억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혜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자 리뷰를 유도하는 방법도 적극 활용하세요. 저는 유튜브 전자책을 읽고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블로그 전자책 요약본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1:1 상담권을 제공하기도 하고 카톡방 운영을 하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판매율도 올라갈 수 있고 리뷰도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매처의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크몽에서 유료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광고 효율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저는 가장 저렴한 광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콘텐츠에 자신이 있고 첫 투자 금액도 넉넉하게 잡았다면 광고를 적극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책 내용이 좋아서 잘 팔리면 업체 측에서도 제휴까지 권유한다고 해요. 크몽의 경우 첫 등록 시 그리고 전자책이 판매될 때마다 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서 광고를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번째, 리뷰가 답이다. 저는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요즘은 리뷰를 가장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만큼 리뷰가 중요한데요. 상세 페이지 속 혜택은 물론이고 각자의 SNS 채널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해서 리뷰를 쌓기에 아주 총력을 가해야 합니다. 광고비를 잔뜩 들여서 제일 위에 홍보가 되어 있어도 리뷰가 0이면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구입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나만 보는 전자책이 되지 않도록 지인 찬스, SNS 이벤트, 다양한 혜택 제공을 통해서 꼭 독자들의 리뷰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콘텐츠가 나쁘면 안 좋은 리뷰가 달릴 테니 좋은 콘텐츠는 당연한 내용이고요. 열 번째, 저작권 문제를 주의해라.
모든 책은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 명시를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 속 내용을 작성할 때도 다른 분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부터 사진 파일을 활용할 때 꼭 저작권을 확인하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표지 안에도 아예 저작권 관련 문구를 적어 두었는데요. 자신의 콘텐츠를 지키고 타인의 콘텐츠 역시 존중하고 지켜주는 그런 문화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오늘 짧고 간결하게 내용을 담으려다 보니 하나하나에 부족한 내용도 좀 많을 것 같아요. 궁금증이 드시는 부분은 댓글로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퇴근 후에 자기 개발과 수익을 함께 얻고 싶은 분들 구독과 좋아요